밭의 문제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그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하기 전에 뭘 해야죠? 워밍업 하는데, 워밍업을 하면서 워밍업 왜 해요? 잘 하기 위해서. 그 체력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머리가 좋아도 체력이 받쳐줘야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체력이 안 받쳐주면 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14페이지 말해서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읽어봐요. 선생이나 CU 문제에서 바트 문제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한다. 티칭 시스템이 아니라 러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너는 항상 돌을 던진다. 항상 날아오는 돌에 대한 나의 대처 방법을 바꾼다. 순간적으로 피한다. 소음을 준비한다. 돌을 깨트린다. 완전 절단한다 등등. 1. 원리 발견, 방법론 전환. 발음 방법을 발견하라. 개 헤엄, 영어 발음, 개인 골프. 2. 원리 접근, 전면적 접근. 5가지 원리를 전면적으로 개발하라. 라이브 빙의 취소 법칙. 원리 리비히 아까 독일 교수. 리비빙. 이거 취소 법칙. 원리 시행, 구체적 방법, 구체적 시행, 커리큘럼으로 습관화하라. 거기까지요? 뒤에도 더 읽어요? 네. 그 밑에 있잖아, 밑에요. So the live and action, so and action, live and habit, so habit. 다 아는 얘기 읽어보라는 거야. And character, so character, 이렇게 destiny. 자, 사무엘 스마일스가 말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아까 운동을 하기 전에 체력 워밍업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말하면 체력을 하듯이 이게 상담하는 그 원리를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을 해야 돼. 그거를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칭 시스템이 아니라 러닝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법도 좋아하지만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이제 러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내가 똑같이 지금 보라 씨하고 마리아 씨에게 강의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가 전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 그럼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문제라고요. 그게 이제 러닝, 배우는 사람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돌을 던진다. 여기 나오잖아요. 돌을 던지면 그 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피하는 방법. 돌을 솜으로 받는 방법. 아니면 방맹이로 돌을 그냥 오는 걸 깨트리는 방법. 아니면 뭐 돌을 패어 주워가지고 더 이상 돌 못 던지게 돌을 완전히 작살내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드는데 금년에 그 재밌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는데 그 마이클 잭슨 알아요? 가수? 그 사람이 그 문워커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이 왜 무대 출세 이렇게 걸어가듯이 가만히 몸만 싹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제스처를 많이 해요. 달 위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다리가 그냥 싹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 무지하게 연습을 한 거야. 해가지고 인기 좋잖아요. 젊은 애들 이거 다 춘다고. 그래서 이제 나도 저거 좀 배워야 되겠다. 그 뭐 유튜버 보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하면 참 안 돼요. 우리는 왜 안 되냐? 그 보고만 따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원리가 있는데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의 원리가 딱 한 사람이 자기 그 원리 중에 하나를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안 해. 발만 움직이는 것만 계속 가르쳐. 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움직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은 딴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어깨까지 움직이는 거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서 그것까지 해 보니까 조금은 되는 거야. 그래서 원리를 제대로 된 방법이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정말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쓸 때 발도 움직이고 어깨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여야 되는데 발만 움직여갖고 안 되고 어깨만 움직여야 되는데 목만 움직여야 안 된다고. 이게 발, 어깨, 목, 다리가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 게 전면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 접근. 예? 그게 전면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5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다 사용해야 된다. 발만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안 돼. 어깨만 막 니래 해도 안 돼. 머리까지 움직여도 안 돼. 이렇게 다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전면적 접근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제 원리를 알았고 원리 머리, 어깨, 발까지 이제 전면적인 접근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걸 이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시행은 1단계는 발부터 해. 2단계는 어깨, 3단계는 목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커리큘럼이 있다고. 단계적으로. 그 원리 시행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습관화되면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요. 이런 걸 알고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바른 방법, 이 사람에게 해주는 전면적인 접근, 원리 시행을 잘 알아서 해야지 단순히 지식 가지고 문 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문이 안 열리나요? 아니 프론트로 누가 왔나 봐요. 프론트? 프론트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 건물 프론트 문을 열어놔. 못 들어오나? 프론트로는? 키가 없어 못 들어. 그럼 저기 들어와도 아니 지금은 들어올 텐데. 그러게 글쎄.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15페이지 읽어보세요. 상담자는 지력,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입수, 인풋, 심화, 언더스탠딩, 지혜, 클래시파이, 표출, 아웃풋하라. 심력, 내담자에 대한 모든 반응력, 창의력, 인내력을 쏟으라. 체력, 처음과 끝까지 건강한 모습, 활기찬 모습으로 리더하라. 관리, 상담 내용을 기록하라. 내담자에게 가치 있는 시간임을 알리라. 관계, 내담자의 특질을 찾으라. 내 몸처럼 품어라. 상담자는 내담자의 5가지 중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파악하라.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이 실행한 5차원 전면 접근법으로 다가가라. 내담자가 5가지 전면 교육법을 생활하여 자신의 능력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게 하라. 성령님이 도우심과 말씀으로 격려하며 자극을 주라. 인간마다 그릇이 다르다. 상담자에게 그릇이 다르다. 5가지 전면 교육법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한 인간의 고유의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Make your own power up to the maximization. 스티븐 스티븐 하킹, 하킹, 니콜라스 제임스, 어, 부딕, 예, 그 이거구나. 닉 부지치라고 그러죠. 닉 부지치. 닉 부지치를 보라. 이 사람, 네. 보라, 약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 인물이다. 한 인간의 문제를 세계의 문제로 보는 상담자가 되라.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5가지 전면 교육법 상담자가 되라. C를 소중히 여기고 바트 장애물을 없애도록 도와주어 옥토를 만들게 하는 상담이 되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는 그날까지. 자, 이게 그노시, 스와톤, 이게 이제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세, 테, 입시움,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소위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한번 소개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래요. 상담을 하기 전에 제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 인간 요소가 있다고 하니까 기억납니까? 나요? 물으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네, 이거 읽어보니까 친숙해집니다요. 칠판에 어디 가버렸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사람이 지식을 깨닫는 지력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5가지가 있어야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자기 일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런 거예요. 5가지 손가락이 있잖아요. 자, 이 손가락이 5개가 다 건강해야 손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중에 뭐 하나가 다치면 불편해. 그래서 일단 손이 5가지 손가락이 가장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이 손으로 일을 하자. 그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손가락 5개가 정상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서 문제가 있는 데를 정상으로 만들자. 그래야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일을 할 수 있다. 이 정리가 됐어요, 쉽게? 네. 아니 이거 짧게 내가 말했는데 금방 알아듣죠. 알아들었어요? 이야기해봐요. CMI죠. 상담자가 상담하기 전에 갖춰야 될 요건들이 예를 들어 손을 생각한다면 손가락 5개가 정상적으로 다 잘 움직여야지만이 최대의 효과를 내면서 손을 쓸 수 있다. 그와 같은 것이다. 상담. 5개 내가 예를 든 게 왜 5가지? 손가락 5개 예를 든 거는 지력, 심력, 체력, 관리력, 관계력 요 5개를 기억하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가 완전히 정상으로 된 후에 일을 해야지 되기 전에 일을 하면 이게 자꾸 삐그덕거리는 거야. 정리가 됐습니까? 네. 자, 보라 씨도 정리해 보세요. 잠깐 들었지만 이거 정리가 돼야 돼. 맥시마이즈. 네, 맥시마이즈인데 왜 내가 손가락을 예를 들었어? 심력과 지력과 체력과 관계력, 자기 관리력이 충분하게
힘이 길러져야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된다. 네, 맞죠? 이 손가락을 설명을 하려면 손가락을 가지고 설명했다. 이 5개인데 우리 몸의 손은 5개 정상이다. 이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으면 손으로 뭘 일을 하기 전에 고장난 거를 최대한도로 고친 다음에 일을 해야 일의 효과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장난 거 안 고치고 하지 말고 고치는 일을 먼저 하자. 이게 다른 말 표현하면 이 고장났다는 말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이쪽에 고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시다. 자, 손가락 예를 듭시다. 보세요. 이걸 심력이라고 그래. 지력이라고 그러고 체력이라고 하고 관리력, 관계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5개 중에 갑자기 이게 고장났어. 뭐가 고장난 거야? 지력. 지력이 고장났어. 그러면 일단 이거를 고쳐야 되잖아. 고친 다음에 움직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하자. 이게 이제 상담자가 해야 될 기본 그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원리 방법을 발견하는 거, 원리 발견. 고치자. 고친 다음에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6페이지가 이제 마음에 대한 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마음, 지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리 동시에 100% 맥시마이즈 하는 바른 매뉴얼 해가지고 하는데, 자, 마음, 심력. 자, 보라씨 읽어보세요. 마음, 심력. 심력은 꿈과 비전을 만들고 구체화시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극복하는 힘을 키워 삶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힘이다. 깨졌다. 의욕, 상실, 비관, 실망, 실패,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 병으로 인한 좌절, 상처 입었다. 억울함, 모욕, 무시, 창피, 수치, 멸시, 속임, 열등감 있다. 비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명예 실추, 무관심하다. 냉정함, 흥미 없음, 무감각, 무반응, 죄책감 있다. 남에게 피해, 남에게 상처, 남에게 슬픔, 자기만이 아는 숨은 죄. 자, 오케이. 거기까지 이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마음이 깨졌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 깨진 적 있어요? 깨진 적 있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마음이 깨진 이유가. 네. 이제 의욕이 상실됐다. 이게 마음이 깨진 거거든. 내가 나를 비관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 뭐 병 때문에 좌절되고 이 사람이요 마음이 한번 딱 깨졌어. 그럼 매사에 의욕이 안 생겨. 그런 경험 있어요? 네. 있죠. 살면서 그게 오래 가면 어떻게 돼? 자기만 더 손해지. 디프레스 돼가지고 네, 손해지. 매사에 그럼요. 하는 일들이 인프로가 안 되고. 그런데 젊은 애들이 마음이 깨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뭐 출세하지. 그러니까 이 애가 하는 말이요. 공부하면 뭐합니까? 왜? 공부 잘하면 되죠. 어차피 우리 같은 놈은 안 돼요. 처음부터. 다 있는 놈들끼리 짜고 고수습 치고 백 없는 놈은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얘는 마음이 깨져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려면 하겠어요? 마음이 깨졌는데? 마음이 깨져.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고.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야. 하면 뭐하냐고. 마음이 이미 깨져버린 사람은 공부 안 하지. 만약에 자 봅시다. 저하고 마리아 씨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깨졌어. 마리아 씨가 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고 싶겠어 안 들어오고 싶겠어? 안
안 들어오고 싶지요. 마음이 깨지지 않아야 돼. 진짜 중요한 거. 근데 만약에 깨진 상태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학점이 있고 안 다니면 잘리니까 억지로 들어왔어. 내 말에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요. 이게 마음의 문제라. 마음이 그 사람하고 딱 깨진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그렇잖아요. 교인들 목사님하고 뭔가 딱 하나 생기면 천사 같은 설교도 안 들어오지. 안 들어가죠. 맞아요. 안 들어오는 거야. 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깨졌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뭐 빌어먹을 세상. 이러면 세상 살면 뭐하냐. 모든 걸 그냥 비관적으로 보는 거야. 살아봤자 그렇고. 이 마음 상태가 깨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맞죠. 예? 그런 사람들이 그 깨진 마음을 회복을 시켜줘야 상담이 되지. 뭐 마음이 깨졌는데 뭐 열심히 뭐 희망을 준다? 이 희망 안 생겨요. 그리고 뭐 상처 입었어? 상처 입은 적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많지. 마리아 씨는 무슨 상처 입었어? 뭐 말하기 곤란한 거 하지 말고 안 곤란한 거 있으면 해봐요. 보라 씨는 상처 받은 거 없어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면 다행이네. 뭐 수치, 멸망, 멸시, 뭐 모욕, 창피해 이런 거 많잖아. 억울한 거. 이런 거 뭐 상처 엄청나게 입었죠. 제가 그 중학교 때인데 나는 옛날부터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 너무 싫어. 수학을 못하고 뭐 국어, 뭐 장문, 뭐 노는 거, 춤추는 거, 뭐 이런 거는 잘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안 돼. 뭐 싫어. 수학이. 지금도 수학 못해요. 얼마나 못하냐면 자다가도 수학 시험 못 봐서 학교 떨어지는 꿈도 막. 이상하게 이거 공부 좀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그 숙제를 안 해요.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이 다물어! 이래가지고 다물이 자식아 주먹으로 여기다 그냥 똑바로 때려요. 이빨 부러지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 그리고 이제 엎드려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고. 야, 이 매맞기 싫어가지고 공식을이라도 외워서 숙제는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요만한 수첩에다가 그 인수분해 뭐 A 플러스 A 자승 플러스 B 자승 니꼴 뭐 2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외우는 거야. 근데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서 걸어 다니니까 우리 집에 걸어가는데 한 40분 이상 걸어야 돼 학교에서. 걸어가면서 읽으면서 외우면서 가는 거야. 근데 그날 가는데 뒤에서 또 어깨를 탁 쳐요. 보니까 수업 선생이야. 그분이 어디 가는 길에 글로 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나는 이제 딱 쳐서 나는 뭐 보는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갔어요? 너 지금 뭐 하냐? 그래. 이거 지금 수학 공식 외우는데요. 자식,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수학 시간에 애들 있는 데서 야, 너네들 인마 쟤 본받아 이러는 거야. 쟤 뭐 놀기만 좋아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새끼 이거 걸어가면서 이거 하더라고. 공부하더라고. 막 놀 땐 놀아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자식아 막 이러는데 나는 갑자기 칭찬을 들었어. 그 칭찬 듣고 나니까 수학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악착같이 했어요. 다행히 뭐 매는 안 맞고 졸업을 했지만은 그때부터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제 마음이 트인 거야. 그러니까 막 싫지가 않은 거야. 어쨌든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래서 제 경험상 이 사람이 마음이
이 통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과 일을 못해. 맞아요. 마음이 깨진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몇 번 이야기해도 감도해요. 그리고 뭐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 많잖아요. 아니죠. 무시당하고 뭐 직장에서 모욕당하고 창피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에이 실패하면 뭐하냐 차라리 안 하려는 또 누구하고 비교가 돼야 열등감이 생겨 그 사람 피하는 거야. 아무 그것도 없지만 괜히 피하는 거야. 그럼 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나? 그대 앞에 안 서는 거야. 안 서고 피하고. 뭐 그런 거 다 있다고 사람들마다. 이건요 뭐 심리학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다 열등감, 우울감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마음속에 다 있는데 이거를 해결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 뭐 일을 잘한다, 성공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상담할 때 이런 걸 해결을 시켜주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숨은 죄 다 있죠. 다 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 알면 안 좋은 죄. 그게 숨은 죄 아니야. 뭐 다 있다. 주로 뭐야? 숨은 죄가? 숨어서 몰라. 다 갖고 있어. 이거를 속에 갖고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못해요. 이걸 다 어떻게 이걸 끄잡아내냐? 숨은 죄. 근데 그거를 이제 감추려고 자꾸 포장을 하니까 사람이 문제가 속으로 쌓여요. 그리고 그 나만이 아는 슬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도 나만 아는 슬픔. 그 나만의 비밀. 근데 이 비밀을 그냥 입이 건조해야하는데 차마 말할 수는 없고 나만의 비밀. 각자 다 있죠. 비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문제 있는 거야. 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단단하게 의욕적으로 또 인격이 고상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걸 안 없애고 그냥 겉으로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뭐 남 앞에서 예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요 속에 이게 쫙 있는 거야.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 거야. 이게 고쳐야 마음에 힘이 생겨요.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밀고 나가지. 이런 거 여기서 써놓고 겉으로 막 이러는 거는요. 그 여러분 뭐 뉴스나 영화 같은데 많이 봤겠지만 싸우는 사람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의 약점을 찾아라. 이런 거. 그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 싸움하는 사람들은 딱 움직이다 보면 약점이 보인대. 기가 막혀요. 뭐 어디가 보이는지 모르죠. 그 약점이 딱 보인 거야. 아 얘는 이게 약점이야. 이러면 그걸 향해서 공격하려고 머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약점을 딱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한 방에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누군가 내 약점을 딱 치고 들어오면 할 수 없잖아. 그 뭐 정치가들이 왜 그 돈 먹은 사람한테 그 약점이 딱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청탁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죄책감, 숨은 비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게 해결 안 하고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믿을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그 기독교 가면서 토끼 방망이처럼 그저 뭐 주님 울고 매달리고 믿습니다. 한국 그 기독교를 망친 것 중에 하나가 다르지만 망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 문화예요. 기도원 문화.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세상 다 혼자 산에 가서 뭐 며칠이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뭐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교회 놔두고 왜 기도원에 가서 하면 특별히 하나님 달라지나? 그 뭔가 잘못 착각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왜 세웠는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지. 아, 모든 사람을 안 만나고 사람과 끊고 나 오직 기도만 몰두하겠다 해서 뭐 산에 올라가서 그냥 혼자만 기도하다 오겠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도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했다 할 수 있지만 그걸 무슨 기도원 문화로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뭐 원장 이런 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한국 기독교를 미신화 시켜버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신학을 하는 학교가 명색이 신학을 가르친다면 그런 거 구체적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죠. 무조건 뭐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하면 다 된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다 잘 믿는 거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 그 다 깨진 거 이런 걸 정리를 해주지 않고 그냥 겉보게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11조하고 그 목사님 말 순종 잘하고 믿음 듣고 와서 장로 권사 뭐 집사 또 신학교 졸업하면 그냥 성적 좋으면 목사 안수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마음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결론은 자, 그다음 읽어봅시다. 마리아 씨. 이러한 것들이 방해물이고 취약점, 위크포인트이다.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일이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미래까지 연장시킬 것인가? 과거와 현재의 약점을 미래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다.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하도록. 미래에 집중하면 과거는 생각나지 않는다. 미래에 집중하는 바르고 좋은 방법들이 과거의 마음을 치료하고 새로운 미래의 마음을 만들어간다. 과거를 치료하는 바른 방법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미래에 집중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희망적, 긍정적, 열정적으로 꿈을 현실화하게 만든다. 이거를 마음의 맥시마이저라고 한다. 자신의 마음을 최대화, 극대화 시킴으로 방해물, 취약점을 고쳐서 꿈을 현실화하는 실력을 가진다. 이것을 실력 있는 마음, 마음의 심력, 마음의 힘, 심력이라 한다. 마음의 실력이다. 자, 봅시다.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 이런 마음이 뭐 상처 깨지고 열등감, 무관심, 죄책감 이 무관심한 사람도 병이에요. 뭐 I don't care 뭐 이런 사람 그리고 뭐 남의 일 아닌데 뭐 내 일 아닌데 옆집에서 막 아픈데도 뭐 하나도 슬퍼하지도 않고 막 이런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 많아요. 흥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런 거. 그런데 이게 마음의 그 힘을 마음을 깨트리는 약점인데 여러분 상처는 과거에 일어난 거죠. 과거에 일어난 상처 때문에 기분 나쁘고 열등감 생기고 무관심해지고 죄책감 있고 다 과거 안에요. 근데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예요? 미래에 집중하는 거. 그 미래에 집중한다는 말이 왜 그럴까?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이거 거기 답이 하나 있는데 말해서 읽었잖아요. 뭐예요? 상처를 치료한다.
상처라는 것은 과거의 일인데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뭐죠? 미래에 집중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희망적, 긍정적, 열정적으로 꿈을 현실화하게 된다. 네, 그거 맞는 말인데 그 전에 여러분 그 읽으면서도 힘들죠. 중간에 네 번째 줄에 하나는 과거와 현재의 약점을 미래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상처를 과거에 입은 상처인데 미래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필요가 없죠. 잊어버려 가야지. 근데 옛날에 상처 지금 갖고 있어요? 다 날라갔어요. 날아가서 그 참 다행이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다.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하다. 이거요. 이거 한 번에 한 가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자 봅시다. 마리아 씨. 지금 한국 고향이 어디예요? 전라북도 이일입니다. 우리 동네 옆에 살았네. 네. 자 지금 이리를 생각하고 시카고에 살았었죠. 네. 시카고를 동시에 생각해봐요. 네. 동시에 생각돼요? 네. 일이 시카고 일이 왔다 갔다 하지 딱 동시에 생각이 나요? 혹시 생각나죠? 일이 내가 학교 다니면서 아니 지금 일이 하는 순간은 시카고는 생각 안 나잖아. 시카고 생각할 때 일이가 생각 안 나잖아. 짧지만 그렇잖아. 짧지만 그럼 머릿속에 이 가지고 있지. 그래. 가지고 생각이 지금 딱 하려고 하면 일이 할 때는 일이 막 시카고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시카고 할 때는 일이가 딱 생각.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동시에는 안 돼요. 그래? 동시에 난 저런 것 같아. 뭐가 돼? 일이 생각났다. 시카고 생각났다. 일이 생각났다. 일이지. 동시에 그게 동시라고? 동시라는 거는 딱 1초 0.01초 같이 생각나는 건데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인간을.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잘 된다 그러는데 막상 공부에 집중하면 음악이 오는지 몰라요. 괜히 하는 소리야. 그리고 음악 딱 따르면 공부에 집중이 안 돼. 사람은요 한 가지밖에 생각 못 해요. 효과 면에서는 그러겠죠. 효과 면에서. 집중이 안 돼. 집중하는. 이게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계속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사탄의 쪽으로 안 가지. 근데 이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알고 보면. 미래에 집중하면 과거는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아픔을 치료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미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은 동시에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생각할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 안 하게 되어 있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의 어떤 걸 치료하고 심력을 강하게 키우려면 마음을 맥심하게 하려면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 정체성을 가지려면 항상 미래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미래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고 보라씨는 많을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마리아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보다도 아들 딸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현실 아니면 옛날 생각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미래가 강할수록 마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할 때 미래가 확실할수록 마음이 강해지고 용기가 생기겠죠? 미래가 어두워지면 어때요? 무너져요. 불안. 그렇죠. 불안 그렇죠. 그래서 심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의 힘인데 이게 실력이라고 마음의 실력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힘이 강해져야 되나? 어떻게 하면 깨진 마음을 회복하고 열등감을 극복하고 무관심한 것을 관심 있게 하고 죄책감을 없애고 할 수 있나?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미래에 집중하라. 미래에 집중하라까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미래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시행 방법이에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래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미래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마리아 씨 이야기해봐요. 아는 대로 어떻게 미래에 집중하는 거야? 미래에 집중하는 거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 더 많이 임프루브가 될 수 있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보라 씨, 미래에 집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뭐, 예. 그거를 열정적으로 현실화하는 실현시키는. 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하는 말들은 다 학교에서 배운 말들이에요. 다 아는 말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미래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이클 잭슨 배우는데 구체적인 바른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 방법을 잘 시행하는 시행을 알아서 실제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기 전에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연습해야 되거든요. 골프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열심히 친 사람들이 개험하고 똑같아. 자치기. 잘 치는데 처음에 잘 치는데 아니 자치기 옛날에 자치기를. 자치기 똑같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어느 정도 똑같은 원리인데 자 마지막 줄 보라씨 읽어봐요. 미래에 집중하여. 미래에 집중하여 마음을 변화시키는 바르고 좋은 방법을 알고 습관화하면 삶이 된다. 예. 그러니까 미래에 집중해야 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바르고 좋은 방법. 바르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방법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법인데 좋은 방법을 알고 습관화해야 돼요. 습관화돼야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좋게 습관이 들이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죠. 네. 나쁜 습관은 뭐 굉장히 신경 나쁘죠. 안 써도 돼. 네. 근데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왜 신바람 건강법 하는 강의 들어봤어요? 네, 황수만 그분이 뭐 자기가 이렇게 못생겼다고 그 사람이 못생겼는데 자기가 일부러 웃으려고 이러고 무진장 연습을 했대. 연습을 하고 막 그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바람 뭐 하면서 이야기해서 오고 있는데 사람이 습관화되기 전에는 좋은 습관 되면 사람이 좋게 변하고 나쁜 습관들은 나쁘게 변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습관 고쳐봤어요? 마리아 씨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안 좋은 습관은 거의 많이 없어요.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은 많이 있죠. 네. 긍정적인 마음, 상대
칭찬해주고 포인트를 잡았어. 좋죠, 그런 거. 보라심. 잘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걱정 많은 세상에 생각 안 하고 살자. 그래서 바로 좋은 방법인데요.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돼. 그 밑에 1번.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요. 꿈, 비전, 열정. 이거를 찾아야 되고 고공표, 빅픽처, 정서감, 크리에이티브 앤 리스판스, 문화활동, 묵상, 간접 반응 이런 걸 내가 설명했는데 자 보세요. 미래에 집중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요. 2번째는 자기 인생을 한눈에 바라봐야 돼요. 그게 빅픽처라 그래요. 고공표라 그래요. 자기 인생을 한눈에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서감. 그 사람의 감정이 풍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서가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창작력이 있고 반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응력과 직접 반응, 간접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슈바이처가 그 길가에 죽어가는 풀 한 포기에도 내가 도덕적인 책임을 느낀다. 그 뭐 죽으면 죽는 건데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야. 책임감이야. 반응은 책임감이야. 그래서 그게 정서가 풍부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은 눈물이 나고 기뻐하는 사람은 웃음이 나고 그런 그 정서감, 충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분간 쉴까요? 네.